네, 소개받은 엔젤 로보틱스의 이종입니다. 어쨌든 이런 큰 포럼에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쪽에 이제 술 로봇 쪽 계속 말씀하셨는데, 이제 웨어러블 로봇은 아마 보시면 기존에 봤던 수술 로봇과는 조금 틀릴 거고요. 그래서 재활 로봇이 어떤 기능을 하고 있고, 의료에 어떻게 쓰이고 있고, 저희 회사가 어떤 일을 해왔고, 그리고 앞으로 이 재활 로봇의 방향성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순서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웨어러블 로봇 하면 사람들이 뭐지?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는 분들도 있고요. 간단하게 조금 소개해 드리려면 이 영화가 가장 저는 떠오르는데요. 아이언맨도 떠오르는 분도 계시겠지만 엣지 오브 투마로라는 영화인데 그 옆에 있는 모습을 보면 저게 웨어러블 로봇입니다. 군용으로 쓰는 웨어러블 로봇이고요. 사람들이 이 옷을 착용하면 어떠한 피지컬한 힘을 더 증강시켜주고 또는 도와줄 수 있는 로봇이 웨어러블 로봇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웨어러블 로봇 쪽들이요 1960년대부터 계속 발전해 왔는데요. 실제 의료로 쓰기 시작한 거는 거의 2010년대쯤으로 생각되고 있고요. 저희 엔젤 로보틱스도 2018년에 이제 처음으로 웨어러블 로봇을 만들어서 재활 쪽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는 좀 그렇지만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웨어러블 로봇들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게 되나요? 간단하게는 증강용 하지부터 시작해서요. 저희 회사에 많이 하는 하지 쪽 이쪽이 이제 가장 많은 재활이나 의료 쪽에 사용하고 있고요. 손목 쪽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건 이제 노동이나 일상생활에 복귀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로봇들도 있고요. 또는 어떠한 부위별로 발목이나 무릎이나 힙이나 또는 이 노동에 쓰는 허리를 보호하는 식으로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고자 하는 부분은 이제 재활에 어떻게 이 웨어러블 로봇이 쓰이고 있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좀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재 나와 있는 또는 개발되고 있는 웨어러블 로봇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로봇들이 개발되고 있고요. 이미 이쪽에 FDA나 CE를 받아서 병원에 쓰고 있는 제품들도 있고요. 연구 개발 중인 제품들도 있고요. 또는 현재 많은 분야에서 활용을 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계속 개발이 되고 있고요. 아직까지 기술이 딱 규격화돼 있다라고 하기는 조금 정의하기는 좀 빠른 부분이고, 그래서 각자 연구 그룹들에서 자기에 맞는 또는 환자에 맞는 또는 활용도에 맞는 로봇들을 계속 개발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쓰이는 부분들이요, 이렇게 작업자 용업이 지금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고요. 허리를 받쳐준다든가 힘든 일을 한다든가 하는 부분들이 산업 쪽에서는 지금 가장 큰 이슈라면, 저희 의료 쪽에서는 이렇게 보행을 도와주는 게 가장 핫 이슈입니다. 쓰기가 좀 익숙하지가 않네요. 이게 이제 리워크라 저희 회사 제품도 이렇게 병원에서 재활 치료를 사용하고 있고요. 또는 완전 마비 환자가 어떠한 이제 걸을 수 있게 도와준다든가, 또는 이건 이제 현대에서 개발한 제품인데요. 장애인들이 어떤 순간에 일어서서 활을 쏜다든가 하는 제품, 또는 이제 이스라엘 제품 리워크라는 제품인데요. 불안전 환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웨어러블 로봇을 이용해서 걸을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계속 개발되고 임상 쪽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생활에 쓰인다는 게 지체 부자연한 분들이 걸을 수 있게 도와준다는 데서 가장 많이 포커스를 맞춰지고 있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웨어러블 재활 로봇의 궁극적인 목적이고요. 하지만 아직까지 기술적으로나 상업적으로나 거기까지 가기에는 많은 트랙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병원에서 재활 치료용으로 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활 로봇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크게 이제 6개로 나누는데요. 2개로 크게 나눕니다. 상지랑 하지로 나뉘고요. 상지도 치료 세션에 따라서 역할들이 조금씩 달라지고요. 저희가 주로 있는 이제 좀 있는 보행 쪽에서도 그러니까 환자의 증상 또는 치료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완전 불안 환자 같은 경우 누워서 그 허리에 너무 힘을 받쳐야 되니까 누워서 다리만 측정한 그 운동하는 걸 한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허리를 받쳐주고 힘을 위에서 잡아주고 그 트레이드밀 위에서 이제 걸으면서 훈련을 할 수 있는 단계가 되고요. 그게 좀 나아지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크런치를 잡고 제가 보행 직접 훈련을 넘어가면 그 다음 이제 일상적으로 어떤 것도 없이 갈 수 있게끔 하는 단계적으로 치료를 하고 있고요. 그 저희 엔젤로보틱스나 저희 웨어러블 쪽에서는 좀 마지막 단계 어떠한 크러치를 잡고 걷는다든가 아니면 실제 걸어서 걸을 수 있게끔 하는 단계 쪽에 좀 포커스가 되어 있어 치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를 간단히 좀 소개를 시켜드리면요. 그 한 분의 아까 저 전사로 우측했던 공유철 대표님은 카이스트 이제 로봇공학 교수님이시고요. 같이 조인하고 있는 이제 나도둑 교수님은 연세 스테반스 병원의 재활의학과 교수입니다. 그래서 두 분이서 로봇공학과 재활의학이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 코어를 해서 지금 제품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이건 저희 회사 내용들이고요.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 웨어러블 로봇에는 크게 이제 세 가지 세션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완전히 힘이 없는 분을 걷게 하는 역할을 해준다는 거 첫 번째 경우고요. 두 번째는 어느 정도 내가 걸을 수는 있지만 굉장히 불편하신 분들에 더 힘을 줘서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부분. 마지막으로는 우리 같은 정상인들이 더 힘을 얻어서 더 에너제틱한 일이라든가 할 수 있는 분야들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주게 되고요. 첫 번째 부분에서는 이렇게 크러치를 이용해서 걸으면서 하는 부분. 두 번째는 실제 근력이 부족한 부분에서 좀 근력을 운동을 해줘서 걷게 중간으로 갈 수 있게 해주는 부분들이고, 마지막에 근력을 완전히 증강해주는 부분은 그냥 군용이라든가 그 근로 쪽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웨어러블 쪽에서는 이렇게 두 가지 크게 카테고리가 있는데 기술적으로 그 마켓은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왼쪽에 저 기존에 있는 제품들이랑 저희 제품 조금 차별을 말씀드리면, 기존에 있는 제품들 또는 완전 불안전 마비 환자들한테 쓰는 부분들은 좀 그 앵글 컨트롤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행 패턴, 정상적인 보행 패턴에 따라서 그 각 관절의 모터를 제어해서 그 패턴을 기계가 움직이면 그 사람이 쫓아가게끔 움직이게 하는 방식들이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완전히 그 다리에 힘이 없거나 걸을 수 없는 분들이 정상적인 보행 패턴을 쫓아감으로써 걸을 수 있게끔 해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 손에 보시면 크런치들이 있는데 거기에 일반적으로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 버튼,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오른쪽 보행 패턴에 따라서 움직여주고, 왼쪽을 누르면 왼쪽에 따라 움직여주고 하는 방식인데, 이게 완전 마비 환자들의 걷기에는 도움이 되지만 어떤 재활 치료에는 크게 도움이 좀 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지금 개발하였고 재활병을 쓰고 있는 방식은 이제 그 힘 제어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환자분이 걸으시는데 오른쪽 다리를 예를 들어서 움직이는데 힘이 조금 부족하면 그거에 필요한 힘을 저희가 더 주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방식은 그냥 기계가 움직이는 게 쫓아가는 거라면, 저희가 하는 거는 환자가 움직이고 거기에 부족한 힘을 더 줌으로써 이 환자의 그 재활 치료 효과를 더 증강시키는 그런 방식을 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그 재활 치료를 쓰고 있는 하지 재활 치료 쓰고 있는 제품보다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재활 방식을 하고 있고, 이 방식으로 지금 병원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예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두 가지 제품이 있는데요. 하나는 작은 사람에 쓰는 제품이고요. 하나는 성인들 좀 큰 키에 쓰는 두 가지 제품인데요. 두 분류에 따라서 실제 병원에서 그 저희가 활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왼쪽에 한쪽은 소아가 지금 타고 훈련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한쪽은 이제 성인 남성이 훈련을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아 같은 경우는 위에 그 잡아주는, 혹시 넘어지는 게 가장 큰 리스크이기 때문에요. 잡아주고 있고요. 성인 같은 경우는 자기가 크런치를 갖고 어느 정도 제어를 할 수 있게끔 걸어가는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효과를 조금 보시면 아마 저희 뒤에 이제 임상 분이 계셔서 더 잘 아시겠지만 좀 말씀드리면, 이게 처음 훈련할 때입니다. 저희가 이제 소아 환자인데요. 처음에 이제 보시면 걷는 것도 그렇고 되게 힘들어합니다. 앞에서 물리치료사분이 직접 보행을 맞춰가면서 다리를 떼어가면서 움직이는 걸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이렇게 8주간 트레이닝을 시킵니다. 저희 웨어러블 로봇을 입고 그 보행 패턴을 와서 잡고 움직이게 한 8주간 트레이닝을 시키고 나면요, 보시면 맨 처음보다는
확실히 혼자 걸을 수 있는 근력이 많이 발달돼서 또 보행도 정상의 보행 패턴을 많이 맞추게 돼서 걷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다른 예인데요. 이렇게 이제 천천히 보시면 되게 보행이 되게 불편하게 하는 분이 한 8주 정도 훈련을 하면 충분히 혼자서 어느 정도 보행을 할 수 있을 만큼 재활 치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혹시 이건 저희 회사 자료들이고요. 다른 병원에서 어떻게 쓰는지 한번 찾아봤습니다. 솔직히 좀 이제 이게 포럼이고 유튜버 쪽에 한번 찾아봤는데 이게 이제 다른 회사에서 홍보 자료에 있는 거라서 제가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이게 어린이 재활병원에서 지금 홍보로 올린 자료들이거든요. 저희 회사 이렇게 쓰고 있다라는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맞춤형 로봇 보행 재활 치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 3월에는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소아재활병원에서 이미 많이 활용하고 있고 효과를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실제 병원에 쓰는 제품들이고요. 저희가 이제 인허가 받아서 쓰고 있는 제품이고 그 제품을 저희가 하기 전에 실제 실험을 해본 게 과연 저희 이런 웨어러블 힘 제어 방식이 병원에서 쓸 수 있을까라는 걸 검증을 이전 단계에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라클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모집을 했고요. 하체 좀 불안전 마비 환자들을 모집을 해서 저 맞춤형 로봇을 만들었고 그분들을 트레이닝을 시켜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신 것처럼 여러 병원에서 로이병원 또는 연세 세브란스 교통재활병원에서 이 여러분의 사람들 가지고 저 트레이닝을 해봤고요. 이분들이 굉장히 효과를 좋게 봤다. 충분히 근력이 강화됐고 소감도 좋고 가능하겠다라고 저희가 확신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 힘 제어 방식을 이용해서 재활 치료를 한다면 기존의 앵글 제어 방식보다는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환자의 어떤 자의적인 어떤 참여가 직접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되게 좀 다르고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어떻게 쓸지에 대한 환자인데요. 저희 쪽에서 한 여자분이랑 학생분이랑 같이 저희 로봇을 입으면 실제 생활이 가능할까? 이건 갖고 최종 목표인 병원이 아니라 재활치료를 끝난 다음에 실제 생활까지 가능할까에 대해서 조금 저희들이 한번 실험을 해본 거고요. 아마 보시는 것처럼 이 분이 하반신 마비 환자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생활하기보다는 미국 쪽에서 조금 방향을 잡았고 자신이 직접 저 웨어러블 옷을 입고 그렇게 생활을 하고 일상생활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갈 때 혼자 가진 않았고요. 저희 대표님이나 또는 임상 의사분이신 아까 나도희 교수님이라든가 같이 해서 어떤 돌발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같이 가셨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상생활에서도 충분히 가능하겠다. 이렇게 로봇을 옆에 싣고 가서 자신이 저 로봇을 입고 어떤 보행을 한다든가 산책을 한다든가 하는 활동도 충분히 할 수 있어서 이런 제품들이 더 활성화되고 하면 충분히 일상생활에서도 재활치료 이후의 단계에서도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여기 찍고 계시는 분이 저희 재활의사십니다. 앞에 지나가셨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릴 거는 좀 이 재활 로봇이 어떻게 갈까, 어떤 방향으로 갈까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이베스로이라는 대회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4년에 한 번씩 열리는 대회인데요. 이제 저희도 2020년에 참가를 했고 2024년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재활 로봇에 대해서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는 대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희 생각으로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다음에 휠체어 부분 또는 의족 부분, 그리고 저희가 참가했던 레이싱 부분 또는 시각장애 개인에 대한 부분들, 또 휠체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새로운 미래적인 미션을 제시하고 엔지니어들이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대한 겨룬 대회입니다. 이거는 2024년에 대한 내용들이고요. 저희는 이제
저희는 이제 이 레이싱 부분에 2년 전에 참가를 했었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경기장인데 저희 팀이 참여해서 이제 금메달이랑 동메달을 수상했습니다. 이제 그 영상을 좀 보시고 Powered exoskeleton finale, two South Korean teams from Angel Robotics. So the South Koreans are both in. 이렇게 미션들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얼마큼 빨리 했냐를 겨루는 대회거든요. 어쨌든 저분이 실제 하지 마비 환자분이시고요. 그래서 Brilliant performance for Kim Angel Robotics Team 1. 3 minutes 49, the perfect 100-point score. That will take some beating. This is Lee. 네, Remember 이게 이제 2020년 대회였는데요.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2024년 미션이 공개됐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엔지니어들은 이 웨어러블 로봇 하는 엔지니어들은 이 미션을 수행하기 노력을 하고 이게 새로운 기술의 방향, 어쩌면 재활 치료의 방향을 제시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2020년을 보시면 추가된 걸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왼쪽에 보면 탁자가 있습니다. 이때는 그냥 탁자 위에 컵을 옮기는 게 다였습니다. 근데 옆에 보시면 2024년을 보면 두 손을 들고 물건을 옮기게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한 손만 쓰면 한 손은 이 크러치를 쓴다던가 쓰면 되고 한 손만 하면 되는 거였지만 이번 미션에는 내가 물건을 옮겨야 되기 때문에 이 크런치 없이 자동적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려면 모터제뿐만 아니라 나의 기울기라든가 내가 거들려는 의지라든가 그런 건 센싱 기술까지 같이 확보돼야지만 그 걷는 활동, 혼자 걷는 활동, 물건을 드는 활동들을 다 수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미션을 쫓아서 지금 가고 있고요. 뭐 계단 오르기는 동일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좀 벤치 앉기가 있거든요. 굉장히 좁은 마주보고 있는. 그러니까 기차 타거나 그런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마주보고 벤치 앉는 것도 새롭게 미션이 추가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울기라든가 이 테이블 같이 있는 부분들은 붐비는 사람 사이를 지나가는 그런 생활에서 그런 미션들이 추가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징검다리라든가 아니면 뭐 돌이 있는 길이라든가 지나가는 것들이 포함됐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부엌에서 물건을 들고 옮기는 게 추가됐습니다. 이 얘기는 기존까지는 걷는 데에 집중했다면 지금은 걷는 게 아니라 이 재활 로봇이 일생활에 실제 쓰게끔 하는 미션들을 주어지고 있고 그 미션을 수행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단순히 재활 치료가 아니라 일생생활에 이 재활 치료된 로봇이 사용하게끔 병원에서 재활 치료가 끝나고 나면 일상생활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게 기술 트렌드로 보고 있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회사도 보시면 저희 회사 이제 어떤 솔루션 계획들인데요. 그러니까 처음에 병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나서 퇴원하고 나면 많은 그 환자분들이 그 훈련을 하던가 어떠한 치료를 하지 않는다면 근육이 퇴화돼서 예전처럼 다시 도태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충분히 이 웨어러블을 입고 생활을 한다던가 치료를 이어갈 수 있는 쪽으로 기술이 개발될 거고 제품도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기술적인 이슈가 크게 4개를 잡고 있는데요. 하나는 디자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개인으로 입는 옷이기 때문에 개인에 정확히 딱 맞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불편함을 호소하고요. 또 하나가 특히 관절 부분입니다. 관절이 정확히 정합이 맞지 않으면 로봇이 움직이는 관절과 사람이 움직이는 관절이 맞지 않는다면 이건 물론 본프렉셔라든가 부러진다던가 다른 이슈들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FDA 사고 사례를 봐도 그 얼라인이 맞지 않아서 사고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웨어러블 로봇 쪽에서요. 그래서 디자인하는 부분, 또 하나는 가볍게 만들어야 되는 부분. 일상생활에서 써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제품이 가벼워야 되고요. 저희가 1kg의 차이는 저희 크게 안 느꼈거든요. 물건 입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의사분들 말씀으로는 그 1kg의 차이가 이 치료받는 환자는 굉장히 큰 무게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더 가볍게 만들 수 있을까가 이슈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액추에이터 기술을 어떻게 발전시켜야지만 결국 모터를 더 작지만 큰 파워를 낼 수 있는 모터나 액추에이터나 기구부에 대한 기술들이 계속 이슈화 되고 있고요. 그 다음은 이 보행 훈련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폴스 파워나 아니면 포지션 컨트롤이나 뭐 하는데 그 모든 게 정상인에 대한 알고리즘들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논문이나 책이나 많아 있는데 병원에서 저희가 치료를 하는 환자분들은 대부분 정상 보행 패턴이 아닌 비정상 보행 패턴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보행 패턴을 우리가 어떻게 도와줘야 되느냐에 대한 알고리즘들이 공식화된 건 없기 때문에요. 그건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저희가
만들고 실험하고 검증하고 임상 실험을 의사분들 같이 하면서 그 알고리즘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세 번째 부분이고요. 네 번째는 센싱 부분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환자분이 앞으로 기울었는데 이게 걸으려는 의도인지 넘어지려는 의도인지 정확히 파악해서 로봇이 그에 대한 대응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얼마큼 정밀하게 이 보행을 인지하고 액션을 취할 거냐는 센싱 부분이 큰 기술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제가 중복된 얘기인데요. 인체에 적합한 디자인을 한다던가 보행 알고리즘을 한다던가 경량화한다던가 하는 부분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미래 방향은 하나가 이제 경량화랑 모듈화 방향입니다. 지금 로봇이 의료 로봇이 가장 큰 문제가 대량 생산이 안 됩니다. 맞춤형이고 시장 사이즈가 일반 로봇보다 작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 고가 제품이 되고 일반에 적용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저희 제품들도 일상생활에 환자들한테 드리고는 싶지만 제품이 일반 환자들이 고르기에는 선택하기엔 너무 고가 제품이라서 그 낮추기 위한 방법들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을 공개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인터넷에 있는 장면이니까 좀 올리겠습니다. 왼쪽 부분은 이제 일본의 사이버다이너에서 만든 제품이고 그냥 경량에서 쓰고 있고요. 왼쪽 제품은 피트니스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삼성에서 개발한 잼스라는 제품입니다. 올해 이제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쪽도 처음에 컨셉은 재활치료로 만들었지만 어쨌든 시장성 때문인지 어떤지 보시는 것처럼 피트니스 쪽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마 시장성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병원 좀 넘어오려는 전략인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어차피 뭐 나쁜 전략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대량 생산하고 가격을 낮추고 라이트하게 또 사람에 맞게끔 하는 연구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연구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바뀔까요? 저 이제 영화를 많이 보거든요. 영화에서 나오는 장면들이 앞으로 기술 방향, 엔지니어들이 보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일본에서 60년대 나온 아톰을 보면서 로봇 공학자들이 로봇은 다 이족이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저희도 영화를 보면서 이 웨어러블 로봇이 어떻게 될까라는 걸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던 영화 장면 중에서 이 재활 로봇 쪽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딱 한 장면이 있습니다. 혹시 장면 아십니까? 보시면 한쪽은 그 워머신이라고 그 아이언맨 친구가 떨어져 하지마비가 됐을 때 재활할 때 입은 하지로 치료 장비입니다. 저희가 좀 차이가 있지만 어떻든 엔지니어들은 저거를 봤을 거고 저거를 보고 웨어러블 꿈을 꾼 친구들은 저게 이미지가 있어서 저렇게 개발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쪽은 그 친구 갑자기 이름이 기억 안 나네요. 그 친구가 한쪽 마비인데 저런 슈트를 입고 치료를 하던가 재활을 합니다. 완전히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저렇게 보면서 저게 미래라고 생각할 거고 저쪽으로 계속 개발의 방향이 가지 않을까 저는 추측합니다. 앞으로 저렇게 더 경량화되고 맞춤화되고 좀 마지막으로는 좀 더 싸게 만든다면 이 재활 패러다임이 지금보다는 더 획기적으로 바뀌지 않을까? 또는 하지 마비인 분들이 일상생활을 저희랑 같이 산책도 같이 하고 운동도 같이 하고 있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